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대다수가 부자가 아닌데 소비를 부자처럼 합니다. 저 사람 월급에 저 차가 맞나 싶은 차들은 턱턱 사서 몰고 다닙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부자는 소수예요. 부자는 소수입니다. 객관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금은자산 10억 이상은 있겠죠. 작년 통계 기준으로 KB 금은자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이죠. 금은자산 10억 이상 자산가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되거든요. 5,200만에서 살짝 모자라요. 한 5,150만 되는데 그 5,150만 인구 중에 금은자산 10억 이상 되는 사람은 45만 6천 명.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1%가 안 됩니다. 한 0.9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 뭐 금은자산이라 하면 뭐 현금, 주식, 채권 같은 게 되겠죠. 금 같은 것들.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10년이 난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적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금을 10억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1%밖에 안 되는 거야.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현금 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있는 분들은 제 방송 안 보겠죠. 볼 이유가 없지. 여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시니까. 안타깝지만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서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절대 사실 서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죠. 근데 요즘 보면 자신들이 서민인 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인생인 거 마냥 자신들의 위치를 까먹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원래 서민이라 하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은 서민들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서민의 주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요즘 보면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이 여행도 뭐 갔다 오고, 뭐 사치품에 돈도 쓰고요.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붕어요,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뭘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난 그게 문제야. 남들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사치스러운 소비를 일반 서민들이 다 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왜 다 하냐고요. 본인들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은 까먹었어요? 본인들 급여면에서 확인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서민 계층들 많겠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한테 뭐 자산 많이 물려받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게 10억 이상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금융자산이 5억 이상 된다. 그런 분들 얼마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뭐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웬만하면 없잖아요. 대부분은 크게 뭐 월급이나 생활 수준이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물론 월급이 뭐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월급 받는 거 사실 거의 뻔합니다. 거의 뻔해요. 그냥 뭐 대기업 다니면 좀 더 보너스 더 받고 성과 더 받고 그 차이지, 대기업도 돈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대기업은 이제 이런 만큼 보수가 좀 많이 받으니까 다른 데보다 낫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좀 너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일단 서민들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서민들은 부모님한테 뭔가 의존할 수 없어요. 서민들의 부모님들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노후 대비 돼 있습니까? 뭐 연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연금 잘 가입돼 가지고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좋은 부동산이나 이제 유산 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식한테 물릴 수 있고, 그런 부모님 있나요? 서민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 나이 먹어서도 생계 걱정하고 연금 같은 거 뭐 받아도 돈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힘든 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부모님한테 뭔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고, 금전적인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서민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서민의 기본적인 앞가림 못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직장에 다닌다고 앞가림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도 돈을 모으고 자꾸 존버하면서 커리어 늘려야 돼. 근데 직장을 다니기만 할 뿐 버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뭔가 보다 나은 인생 설계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서민 가정에 자란 사람들 중에 소비 엔드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재와 만족하고 뒤를 보지 않는 사람들, 5년 뒤는 이렇게 살 것이다, 뭐 10년 뒤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생각해봐. 뭔가 돈이 모여야, 이 돈 모으다 보면 5년 뒤면 이만큼 모으니까 이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는데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계획도 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소비를 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객관적인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자 흉내 그만 내시라고요. 남자분들 무리해서 비싼 차 끄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무리해서 명품 사고 여행 가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뭔가 많은 자산을 키우지 않는 한 이 서민한 클래스, 이 계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서민의 주제 모르고 사채를 빠지면 서민이 아니라 급빈층으로 올라갑니다. 급빈층. 앞으로 서민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급빈층으로 가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인 거 빨리 인지해야 돼. 내가 어떤 객관적 능력치와 현실만 인정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단지 자신들이 위치를 모르니까 스스로 망가지는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다 하면서 부자 탓, 나라 탓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교육, 소비교육 못하게 하는 게 묵시적 교육 방침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아서 내수경제 살려야 하고 자영업자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일부러, 제 생각인데, 이 공교육에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 우리나라만큼 금융교육이 중요한 나라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그래서 뭐 가만끈만 길 뿐 금융적 봤을 때는 초딩 수준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좀 심하게 말하자면 거의 유인원 수준이에요. 유인원 수준. 금융적인 지식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대학은 나왔어. 뭐 대학 나온다고 다 똑똑하나요? 아니 생각해봐. 대학을 나오더라도 어떤 직업 가질 것이며,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남겨서 어떻게 내가 나이 먹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플랜을 못 짜는 사람들이 많죠. 할 거 다 하면서 부자 다 나라 탓하죠. 그렇죠. 지금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한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죠. 대한민국이 문제다, 가진 사람들이 문제다.
대한민국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애초에 서민들이 할 것 다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지껏 살면서 느낀 거는 서민들 자신들이 뭔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난 열심히 살았고 난 시킨 대로 살았는데 뭐 대한민국이 문제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백날 첫날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력으로 엉뚱한 데에서 문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보통 사람은요 이 금융교육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누가 시킨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야 돼.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사교육이 아니라 금융교육이에요. 금융교육. 사교육 솔직히 말해서 배워서 얼마나 쓰겠습니까? 정말 좋은 집안이 아닌 이상은, 수재가 아닌 이상은 사교육 시켜도 부모가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크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관념이에요. 경제관념. 근데 부모 중에도 경제관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도 경제관념이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경제관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돈이 왜 중요한지, 돈 쓰는 교육만 시키고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요. 자기들이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가난하고 자식도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나라에서 뭐 금융교육 안 시킨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책을 봐서라도 영상을 봐서라도 배워야 돼.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답게 삽시다. 자꾸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옷 입지 마시고요. 안 어울리는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